굿모닝 시카고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굿모닝 시카고 초대석 이 시간에는 루터란 종합병원 한국부 담당자이신 조은서 씨, 그리고 당뇨병 교육가이시면서 영양사이신 한나 교수께서 함께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우리 루터란 병원 지난번 강의가 뭐였죠? 암에 대해서 전반적인 암에 대해서 했습니다. 네. 너무 많은 분들이 오셨고요. 질문도 다양하게 굉장히 퀄리티 있는 질문들을 해주셨어요. 오경근 선생님, 내과 선생님이 오셨는데, 네, 아주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네, 하여튼 이렇게 가서 들으면 되게 좋아요. 네, 안 오셨어요. 그리고 암이 제일 무섭잖아요. 아직까지는 뭐 네. 정복이 됐다 뭐라고 얘기를 해도 제일 네. 무서운 게 암인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많은 분들 오시고 질문도 좀 많이 하셨나요? 아주 퀄리티 있는 질문들 많이 하셨고요. 우리 네. 루터란 수요 건강 강좌 식구들이 네. 아주 그 가족들이 이제는 그 메디컬 지식들이 아주 한층 업그레이드 된 그런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네. 어떤 정말 깜짝깜짝 놀랍니다. 네, 그래서 지난번에는 이제 우리 암에 대한 전반적인 상식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렸고요. 네. 자, 이번에는 어떤 내용입니까? 이번에는 또 한나 교수님이 네. 한국에 주로 계시다가 또 잠깐 미국에 오셨어요. 네. 그래서 그때를 또 이용해서 네. 저희가 당뇨병 요즘 우리 당뇨병 그 한인 커뮤니티에서 네. 당뇨병 퇴치 작업이 시작됐다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지난주에는 오경근 선생님이 네. 한울복지관에 오셔서 네네. 당뇨병에 대한 전반적인 상식이라든지 뭐 합병증 이런 것에 대해서 아주 30여 분을 대상으로 놓고 강의를 해주셨어요. 네네. 그래서 그곳에서도 정말 이제 히모글로빈 A1C 모르시는 네네. 분이 없으세요. 네네. 옛날에는 그게 뭐야 이랬는데 네. 이제는 제 A1C 레벨이 6점 몇인데요. 네네. 어떻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셔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게 업그레이드 됐다는 게 네. 정말 아주 놀랍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는 또 한나 선생님을 모시고 우리가 당뇨에 대해서 당뇨 전증 또 7가지 방법으로 식후 혈당 내리는 식이요법 뭐 여러 가지 또 이분이 다이어티션이잖아요. 네, 그래서 당뇨병을 또 리서치를 하셨고 네. 그래서 아주 1시간 동안 이제 내일이에요. 네, 아주 좋은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이 당뇨가요. 네. 이제 뭐 우리가 흔히 이제 예전에 소갈병이라고 이제 불렀기도 했고 또 이제 음식과 가장 관련이 많다. 부자병이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과거에는. 네. 근데 요즘은 뭐 부자병이라기보다 그냥 되게 흔하게 많이 걸리시는 병으로 이제 알려져 있고 근데 되게 무서운 병이다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네. 당뇨라는 건 어떤 병입니까? 당뇨라고 한다는 것은 이제 혈당이 높아서 네. 소변에 당이 나온다 해서 이름은 당뇨라고 했어요. 네네. 그렇지만은 사실은 그 당뇨 환자들에게 생기는 문제는 네. 첫째는 고혈당이고 네. 두 번째는 고지혈증이라고 해서요. 이 인슐린 부족 때문에 오는 문제예요. 네. 한마디로. 그렇겠죠. 네, 네. 췌장에서 우리가 식사를 하고 혈당이 오르면 인슐린을 만들어 가지고 혈당을 내려줘요. 그렇죠. 그런데 인슐린 분비가 제대로 안 되는 사람들은 혈당을 못 내리니까 네네. 계속 피에 당이 높아서 흐르고 있으면서 많은 합병증을 내는데 많은 분들이 모르시고 계시는 것이 뭐냐면 고지혈증이요. 이 당뇨 고지혈증은 당뇨하고 상관이 있다고 생각을 안 하시고 보통 그렇죠. 콜레스테롤이나 뭐 이렇게 기름진 음식 많이 드신 분들이 걸린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네네. 근데 아니군요. 네. 그것은 이제 원인이 뭐냐면요. 네. 인슐린은 네. 당 조절만 하는 호르몬이 아니고 네. 지방 대사까지 관여를 하는군요. 네, 단백질도요. 이 세 가지를 다 그 인슐린이 컨트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인슐린이 부족하거나 혹은 인슐린은 안 부족한데 네. 인슐린하고 같이 일하는 인슐린 수용체라는 게 있어요. 네네. 그게 나쁜 사람들. 그러니까는 현재 한국 사람들 보면은 2가지가 다 있는 사람이 많아요. 인슐린이 부족하면서 네. 또 인슐린이 기능을 제대로 발휘 못하는 거. 네네. 그 이제 수용체가 나쁘기 때문에 그런데요. 네. 그러다 보면은 인슐린 관계로 당도 높고 네. 또 지방도 높아요. 그래서 피 검사를 해보면 고지혈증이 피 검사를 해보면 콜레스테롤만 많은 게 아니라 네. 중성 지방도 많아갖고 피가 달고
걸쭉해요. 지방으로. 그쵸. 그 두 가지 때문에 오는 합병증이 상당히 문제를 일으키는 몸 전체 거죠. 머리 끝에서 발끝까지 다 그쵸. 이게 아니 그러니까 지금 작용을 하니까. 말씀을 들어보니까 보통 우리 당뇨 환자 그러면 이제 네. 자동으로 따라오는 게 네. 합병증 흔히 얘기하는 네. 합병증 그렇죠. 자동 따라오는 게 고혈압 조심하셔야 되고 뭐 그렇죠. 고지혈증 조심하셔야 되고 뭐 이런 여러 가지를 얘기하시는데 아 왜 그런 이야기를 하는구나라는 게 좀 메이크 센스가 되네요. 그렇죠. 네. 이제 결국은 당뇨병이 있으신 분들은 네. 당뇨로 돌아가시질 않고 그 합병증으로 그쵸. 돌아가시게 합병증이 무서운 됩니다. 거죠. 네네. 네. 근데 요즘에 이제 새롭게 나온 단어 중에 하나가 당뇨 전증. 눈치 참 빠르세요. 당뇨 전증이라는 말인데 이 당뇨 전증은 뭔가요? 당뇨 전증과 네. 당뇨의 차이는 네. 당뇨는 너무 많이 진전된 사람이고 네. 지금 당뇨 초기 아주 네. 그 당뇨 이렇게 막 넘어가고 넘어가려고 있다는. 있는 당뇨는 단계에 있는 아닌데 사람인데 아직 예. 네, 그런데 제가 이거를 가르쳐 드리면 사람들이 굉장히 빨리 이해를 하셔요. 네. 인슐린은 이제 이 두 당뇨와 당뇨 전증의 차이는 뭐냐면요. 우리가 식사를 하면 혈당이 많이 올라가잖아요. 올라가죠. 그럼 그 많이 올라가는 식후 1시간 때 네. 인슐린이 1차 분비라고 해가지고 4분에서 6분에 많이 쏟아져 나와요. 네. 그거를 1차 분비라고 해요. 네네. 그다음 그렇게 나온 다음에 이제 천천히 조금씩 2차 분비가 시작이 돼요. 그런데 당뇨 전증이 있는 사람들은 1차 분비가 망가진 사람들이에요. 네. 예, 식사하고 혈당이 많이 올라갔을 때 빨리 갑자기 쏟아내는 분비를 못 해요. 그러니까 식후 혈당이 높아요. 식사하고 네네. 식전에는 괜찮은데 네. 근데 2차 분비는 돼요. 이 2차 분비가 천천히 조금씩 나오니까 혈당이 네네. 결국은 좀 떨어져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혈당 검사를 하면 맞죠. 예, 좀 낮아요. 네네. 어떤 사람은 뭐 105, 100, 그래서 네. 100에서 125까지 나와요. 공복에. 그 높은 거 아닌가요, 그러면? 예, 그것도 높지만 네. 당뇨로 우리가 판명하기는 분류할 때는 않은 거죠. 126부터. 공복 혈당이. 예, 아직까지 그 2차 분비가 좀 되고 있기 때문에 공복 혈당에 가서는 좀 떨어져요. 네. 그런데 당뇨병이 된 사람들은 1차 분비도 안 되고 2차 분비도 안 돼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조금씩 되는 사람들도 있어요. 완전히 안 되는 사람은 주사를 맞아야지 사는 사람들이고 그렇죠. 지금 현재 한국 사람들은 뭐 거의 다가 약으로만 이제 많이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네네. 그런 사람들은 아직까지 뭐 조금 남아 있는 네, 사람들. 기능이 좀 남아 있으신 네. 분들. 그래서 네. 당뇨 전증 1차만 안 될 때 네. 식이요법, 운동, 체중 감소 이런 걸 하면 네. 2차 분비를 우리가 구원할 수가 있어요. 예, 2차 분비를 뭐라 그래야 되나 가지고 있을 수가 있어요. 오랫동안. 그러니까 네네. 당뇨하고 당뇨 아닌 사람하고 당뇨인 사람은 천지 차이잖아요. 그쵸, 그죠? 그쵸. 당뇨 전증에서 빨리 감안을 해서 당뇨로 가는 걸 막아야 된다는 거죠. 그럼 당뇨 전증에서 우리가 좀 이렇게 미리 알면 네. 당뇨로 가는 걸 막을 수가 있습니까? 그렇죠. 당연하죠. 연구 발표를 우리가 이제 알아봐야 되겠죠. 네네. 그냥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네. 세 나라에서 중국, 미국, 또 유럽에 있는 한 나라에서 네네. 해봤어요. 이 당뇨 전증이 걸린 사람들을 몇천 명을 모아가지고 네네. 식사 조절, 운동하게 하고 네. 그다음에 체중을 감소했더니 그 당뇨로 되는 사람이 58% 감소. 네. 또 어느 나라에서는 53%. 그러니까 50% 거의 이상이 반이 감소되는 네네. 예, 거의 반이 그러네요. 당뇨가 안 되는 거예요. 그 세 가지를 하니까. 네네. 그래서 제가 제 케이스가 바로 저도 그렇거든요. 제가 네. 30년 전에 네. 당뇨 전증이 걸렸는데 네. 저는 그동안 쭉 식이요법, 네. 체중 조절, 그다음에 운동 이 세 가지를 해서 저는 아직도 당뇨 전증이지 네. 저는 당뇨 환자가 아직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우리 당뇨로 일단 진단을 받으시면 네. 뭐 제가 아주 드물게 정말 뭐 가물에 콩 나듯이 당이 안 나온다. 어떻게 노력했더니 뭐 당뇨를 고쳤다. 이런 분이 정말 한 그거는 거의 없을 것 그러니까 같아요. 지금 제가 현재는. 진짜 뭐 100만 명에 한 명 있을까 네. 말까 뭐 10만 명에 한 명 그러니까 그렇다고 간혹 약을 안 있대요. 드시고 네, 주사를 안 그건 아니죠. 맞으면 금방 또 증상이 나타납니다. 근데 네네. 이 지금 말씀하신 거 들어보니까 당뇨로 가신 분이 다시 돌아오는 거는 불가능한데 없어요. 네네. 당뇨 전증인 경우는 관리를 하면 그렇죠. 당뇨로 가지 않고 네. 그냥 다시 뭐 정상 수치로 돌아올 수가 있다 이렇게 들리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맞습니까? 그 정상 수치가 돌아왔다는 것은 조절을 계속 하기 때문에 정상 수치가 나오는 거지. 또 거기서 이제 조절을 또 포기하면 예, 낫다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저도 이 시간에 아무렇게나 막 먹잖아요. 네네. 그럼 식후 혈당이 220까지 올라가요.
지금도. 그러나 평상시 제가 먹는 식으로 계속 생활할 때는 네. 식사하고 1시간 됐을 때 130 아래가 좋은데 네. 저는 뭐 126. 그런데 아무렇게나 막 먹은 날은 200이 넘고 막 160 뭐 이렇게 나오면은 제가 또 정신 바짝 차리고 그만큼 췌장이 많이 망가졌다는 거죠. 그죠? 그렇죠. 네네. 예, 그래서 이거는 조절하는 병이지 낫는 병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이 오셔가지고 네네. 제가 소변을 아침에 매일 마시면은 당뇨가 낫는다 그래서 그걸 마셨더니 지금 당뇨가 다 났어요. 네. 제가 컨디션이 너무 좋아요. 막 이래요. 그래서 제가 혈당 검사를 했어요. 네. 그랬더니 300이 넘는 거예요. 그때 아무 말씀을 못 하시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기계 망가졌다고. 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렇게 네. 수치가 좋게 나오면 이제 수치가 좋게 나오면 다 났는지 아는데 자기가 그게 아니다는 조절해서 그런 혈압도 거고. 마찬가지예요. 예, 그리고 그렇죠. 기분으로 누가 뭐 하면은 낫대더라. 그러니까 혈당 검사는 하나도 안 해보고 네. 자기 기분이 난 좋다. 요새 물도 안 먹고 싶다. 막 이러면서 혈당 검사를 해보면 300이 넘어 있어요. 그런 경우가 많다는 네. 거죠. 지금 이렇게 우리 수산종합병원에서 수요 건강대 계속 하잖아요. 네네네네. 아마 인기 있는 토픽 중에 하나가 당뇨 관련 토픽이 아닐까 싶어요. 네, 그렇죠. 지금 네. 현재 특히 또 루트란 종합병원에서는 빅픽처를 보면은 네. 한인 사회를 건강하게 만드는 게 지금 큰 목적이잖아요. 네네. 그래서 저를 통해서 제가 브릿지 역할을 하는 거죠. 네네. 많은 건강 강좌라든지 여러 가지 지금 현재도 6주 당뇨 세미나를 하고 있잖아요. 네네. 한올과 같이 파트너십으로. 네네. 그래서 굉장히 인기가 있는데 어쨌든 많은 분들이 나는 당뇨하고는 상관이 없어. 그런 분들 중에 제 생각에 80 내지 90%는 당뇨 전증으로 알고 있어요. 네. 네, 그래서 계속 얘기하는데 저도 찔려요, 막. 그렇죠. 네. 네. 왜냐하면 공복 혈당이 지금 말씀드린 대로 공복 혈당이 낮으니까 네. 나는 당뇨하고는 상관이 없어. 이렇게 대부분이 생각을 하셔요. 네. 근데 이제 1시간 후에 체크를 해보면 네. 이제 이게 당뇨 전증이라는 게 확실히 드러나죠. 네. 네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저희가 강의는 7시에 시작이고 네. 6시 반에 오시면 네. 이제 혈당 검사를 해드리려고 해요. 그러니까 식사를 한 5시 반에 반 정도. 네, 첫 시작하는 숟갈을 시간. 시작이 네네. 5시 반. 시작하는 시간서부터 1시간 후에 검사를 하면 그럼 좀 가까운 데 사셔야 되겠네요. 30분 안에 드시고 오셔야 되는데. 예. 그래서 뭐 하여튼 1시간이나 1시간 15분 거기 사이에 하면 되고요. 왜냐하면 식후 결당을 해봐야 이 사람이 정상인가 아닌지. 아닌가가 나타나거든요. 그리고 당뇨병 환자들은 이미 당뇨인 건 알잖아요. 그런데 본인이 식후 1시간에 얼마나 올라간 건 전혀 몰라요. 왜냐하면 한 번도 검사를 안 해봤거든요. 그쵸. 저는 네. 우연히 한번 해봤어요. 네, 실수로. 네, 급하게 가서 피 검사할 줄 모르고 밥 잔뜩 먹고 갔거든요. 근데 네. 200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네. 깜짝 놀래가지고 병원에서 네. 당이 있으니까 없는데요. 사실 이제 공복 혈당이 떨어지니까 괜찮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네. 저도 당시에 당뇨 전증이었네요. 근데 이제 혈당이 네. 높다는 거는 그 사이에 그동안에 지금 몸속에서는 silent killer, 몸에 지금 모든 장기에 어펙트가 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 돼요. 끈적끈적한 피가 네. 몸속에 그 당시 그 정도로 일단 농축된 피가 있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 얼마나 그게 안 좋겠어요. 심장이 그 그러니까요. 끈적끈적한 피를 뿜어야 되니까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정말 아찔해지는 거죠. 진땀 나네요. 네, 네네. 그리고요, 네. 혈당이 네. 170에서 180이 넘을 때는 네. 당을 바깥으로 내보내요. 그쵸. 그래서 아나운서 선생님께서 아까 200이 넘었다 그랬잖아요. 네네. 그러면 그 당시 소변에 당이 나오고 있었어요. 그 정도로. 네, 네. 근데 모르고 있었죠. 그러니까 네. 저도 그렇죠. 그런 케이스였거든요. 네. 네. 지금은 좀 살을 silent 뺐으니까 네. 괜찮아졌지 않았을까 싶은 그런 네. 희망을 좀 가져봅니다. 자, 내일이죠? 내일이에요. 네네. 그러니까 아까 그 발표한 그 연구 있잖아요. 네네. 그 3가지로 했다는 거 있잖아요. 네네. 거기에서 제일 중요한 건 식이요법인데요. 네네. 많은 사람들이 운동 중요한 거, 체중 감소하는 거는 아무 데나 가서 들을 수 있는데 네. 이 식이요법은 잘 들을 데가 없어요. 특히 한국 사람들이 미국 영양사가 해줘야 이해가 안 가거든요. 네네. 근데 저는 특별한 방법으로 네. 한국인들을 위해서 식사는 한 끼 얼마 먹으면 좋은가, 간식은 얼마 먹는 게 좋은가 이런 것들을 자세히 이렇게 집어
배워주면서 하는 것이니까 오시고요. 네네. 특히 이렇게 직접 쿡을 해가지고 오셔가지고 아, 그래요? 그 포션을 보여주니까 저만큼이구나 이게 아주 실감이 갑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 오시면 정말 많은 거를 배워 가실 거예요. 강의도 무료고 모든 게 다 무료인데 이 기회에 안 오시면 언제 오시겠어요? 네, 아니 그죠? 제가 다이어트를 했잖아요. 아시다시피 네네. 이제 다이어트 하면서 많은 분들이 물어보세요. 어떻게 다이어트 했냐? 근데 저는 그런 얘기예요. 배가 고프면 다이어트 못 한다. 네, 근데 지금 보니까 식단을 제가 지금 이제 앞에 이렇게 주셨는데 식사를 3번 하고 간식을 3번 먹는다는 네. 이제 이 컨셉을 봤을 때 오히려 뭘 한 번에 많이 먹어서 포만감을 느끼기보다는 그냥 조금씩 꾸준히 먹어서 배고픔이 없을 수 있도록 계속해서 유지해주면 오히려 이게 이제 그렇죠. 식이요법의 키포인트가 아닐까 싶은 생각이 그게 드는데. 원리는 많이 네. 먹으면 췌장이 일을 많이 해야 되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조금씩 먹으면 췌장이 조금씩 그렇지. 일을 하니까 이게 이제 지치지 않고 오래 갈 수 네네. 있다 이거죠. 그렇죠. 자, 내일 그러면 이제 7시까지 루터란 종합병원에 가시면 들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신청은 어떻게 좀 많이 들어왔습니까? 지금 한 10분 정도. 네네. 사전 등록이. 네네. 예, 좀 이제 이 전화 좀 방송을 주세요. 들으시면 네. 항상 이제 돌아가면 많이 리코딩이 돼 있을 것 네. 같습니다. 왜냐면요.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이 어떤 영양에 대한 거 네네. 얼만큼 먹어야 되는지 그냥 우리가 뭐 단위를 얘기하거든요. 보통 영양사들이 뭐 1단위, 네네. 2단위 이렇게 하는데 그건 일반인들이 들으면 잘 몰라요. 그러니까 심지어 보여주니까. 그램으로 얘기해도 잘 모르는데 네네. 그러니까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음식을 직접 보여주시면 그걸 보고서 이렇게 요만큼이구나라는 걸 좀 알 수 있고 훨씬 더 가깝게 접할 수 있으니까 우리 네네. 좀 오셔서 뭐 식후 혈당 내리는 7가지 방법부터 시작해서 좀 다양한 이야기를 좀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6시 반까지 6시 반까지 오시면 네네. 식후 1시간 5시 반에 혈당 식사를 검사도 하시고. 네. 하실 수가 있겠고요. 늘 말씀을 드리지만 등록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전화 847-723-2186 847-723-2186으로 전화하셔서 앤서링 머신에 본인의 성함과 참여 가능한 인원을 남겨주시면 등록이 되겠습니다. 아직도 콜백 해달라는 네. 분이 계세요. 네, 콜백은 못 해드린다는 거. 네네. 네,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고요. 내일 있을 강좌 많이들 가셔서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 굿모닝 시카고 초대석 이 시간에는요, 루터란 종합병원 한국부 담당자이신 조은서 씨, 그리고 당뇨병 교육가이시면서 영양사이신 한나 교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두 분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